여러분은 멘탈이 강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약한 쪽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행동과 특징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극복하고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슬픔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작은 문제에도 크게 낙담합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감정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의 주요 특징에는 충동적인 반응,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 감정 과잉 반응, 대인 관계의 문제, 스트레스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감정 인식과 표현.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슬프다와 같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말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완 기법 연습.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이완 기법을 연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완 기법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감정 조절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둡니다. 네 번째, 부정적 사고 도전하기 및 긍정적인 자기 대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다섯 번째, 감정 조절 전략.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정 조절 전략을 개발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잠시 자리를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중에 상황을 더 차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해결. 감정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며 그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지게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에겐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킵니다. 특히 어렵거나 불쾌하다고 인식되는 작업입니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어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불완전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거나 완료하는 것을 피합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 개인이 문제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권장합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은 문제의 존재와 영향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수용.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머릿속에 입력하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문제 분석.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행복감, 의사결정 및 만족을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크게 의존하며 그로 인해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칭찬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비판을 받을 때는 크게 낙심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다른 사람의 검증을 구합니다. 불안함이 커 그들은 외부의 확신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외부 힘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주로 자신의 행동보다는 외부 상황과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종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외부 요인에 돌리고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외부의 평가보다는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감과 행복감이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내면의 힘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면의 힘과 독립성을 키우는 여정은 인내, 자기 연민, 인내가 필요한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장과 웰빙을 우선시함으로써 외부 검증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내부에서 더 큰 성취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취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기대치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면서 성공 자체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개인은 종종 완벽주의, 회피 행동, 낮은 자존감, 판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 및 직업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불안, 스트레스 및 성장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귀중한 학습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주요 특징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 문제 회피,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성, 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모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감정 조절 기술,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 자기 수용과 긍정,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면서 더 강한 멘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여 더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강한 멘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